그리고 이제 지금 작년 2019년 12월 말경쯤 해서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네. 어느 경우에 환수가 되고 환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그 이익이 3천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담금을 하는 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참여정부 때부터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2008년도에 사실상 시행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시행의 목적은 부동산 경기를 잡겠다. 그 이후에 그 아시다시피 이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세계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 사실상 그 재건축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잠정적으로 면제하는 제도가 개정이 되어서 2017년 말까지 관리 처분을 신청하는 지역은 면제를 해줘서 부동산 경기를 다시 살리려고 했다가 이번 정부에서 그 면제하는 기간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적용하겠다, 부활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않아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법 자체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서 재개발은 당연히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차이가 그 둘 차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는 앞서서 조금씩 부연 설명을 드렸는데, 재개발은 어쩔 수 없이 공익을 위해서 지역을 그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짓기 때문에 공익 사업이다라고 해서 그것은 이제 이익을 환수하지 않고요. 재건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주민분들이 의결을 해가지고 사익을 위해서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익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봐서 그것은 국가가 일부를 징수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 초과 이익 환수법은 없군요. 예, 없습니다. 재개발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돈이 정말 많이 나갔다라고 하면 조합을 해산할 때 청산금이 아니라 이제 배당 같은 걸 받겠죠. 조합원분들은 배당을 받아서 조합이 해산하면서 오히려 이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뭐 여담으로 강남에 있는 스타 조합장이라는 분은 그 해당 재개발을 잘해서 성과금으로 뭐 억대를 성과금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재개발에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었던 거예요? 아니면 재건축에 투자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었던 거예요? 그걸 알면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모두 다 투자로서의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고, 지역에 따라서 이제 현저한 차이가, 수익성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 이익이 얼마나 날지 좀 불투명해서 더 투자하기가 좀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희비가 바뀌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재개발도 투자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과이익 발생하지 않아서 초과이익 환수가 되지 않아서 무조건 재개발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재개발 사업은 면적도 크고 규모도 크고 그 기반 시설도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개발해야 되는 그 희생이 따르거든요. 사업 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큰 이익이 얻을 수도 있지만 그 가격이 내려가게, 부지값이 내려가게 되면 손해를 보고 추가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아파트 입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2019년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불법이 아니다, 합헌이다, 헌법에 합치한다, 이제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유는 이 헌법소원은 누가 제기한 거죠?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에서 이제 재건축 환수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이제 위헌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당시 헌재는 재건축 이익 환수법이 뭐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비례 원칙에 뭐 위반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금액이 선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게 뭐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에는 부담금을 부여하지 않고 재건축에만 부여하는 것도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2018년 1월부터 이제 19년 10월까지 해서 그 지금 부과된 대상의 재건축 조합은 16개 조합이 있습니다. 전국 16개 조합이 있고 그 부과된 금액을 합치면 무려 1,200억 되고, 가장 큰 규모로 부과된 구역은 송파의 문정동에 있는 재건축 단지고, 거기에는 502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이 인당으로 가장 많이 부과된 것은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단지로 조합원 1인당 1억 3천여만 원의
환수금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이제 유예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부과가 된 16곳은 그 전에 이미 부과가 된 거예요? 아니면 2013년, 17년 사이에 부과가 된 건데 유예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 네. 2016년 5월경 이후에 아파트 재건축 그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모든 구역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 16년 5월이요? 2006년 5월 24일. 2006년 5월. 24일. 예. 그리고 6년 5월 24일부터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 구역에는 모두 다 발생 지역이다. 네, 그때 쭉 발생을 했겠죠. 예, 하고 네. 근데 사실상 그 이후에 아파트 재건축을 했던 사업 구역이 그 실무상으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거의 없고 2008년에 그런 사업 단지가 나왔는데 그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거의 대부분 전국적으로 다 좌초가 되고 네. 2012년도에 그것을 이제 아파트 경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제 면제를 시키는 개정이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때 이루어지고 그때 부가 처분을 받았던 아까 얘기 나왔던 그 한남 재건축 단지는 그때 부가 처분을 받았던 2012년도에 예, 부가 처분을 받았던 거고요. 예. 예, 받았던 재건축 조합이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고 면제되는 기간이 유예되는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유예를 하다가 네.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5년으로 종결, 그러니까 2017년 12월 말까지로 종결을 해서 그 유예 제도는 끝나는 걸로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 그런. 그러면 2012년도에 한남 연립 재건축 조합에 이제 이 초과 이익을 환수 처분을 하게 되니까 네. 부담금 처분을 하니까 이제 그 부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하면서 네, 같이. 이제 2014년도에 이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자체가 위헌이다. 네. 이렇게 이제 헌법 소원을 한 거고, 어쨌든 그 와중에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는 부과를 유예해 준 거거든요. 면제해 준 게 아니고. 그 사이에 관리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은 부과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 2017년 말 사이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경우에는 네. 초과 이익이 있어도 네. 그 환수를 면제해 준 것이고. 그럼 2017년 말에 딱 인가를 냈으면 그런 곳이 꽤 있습니다. 되나요? 굉장히 서울의 강남 지역으로는 네.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네.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재건축 단지가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면제가 되는 사업구역, 그 다음에 면제가 되지 못한 사업구역으로 나뉘어서 네. 엄청난 그 이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방배동에도 여러 재건축 사업구역 중에 방배 5구역은 2017년 12월 31일 전에 신청을 해서 면제가 됐습니다. 다른 몇몇 곳들은 면제가 되지 못하는 그런 네. 구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13년도부터 네. 거의 면제니까 2013년 직전에 2012년도에 인가가 난 경우에는 이 면제 조항이 적용이 안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도 향후에 증송이 될 수 있을까요? 쟁송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사업 구역이 많지 않은 걸로 많지는 않고.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법무부의 해안에서 두 분 변호사님을 모시고 일단 재건축, 재개발이 무엇인가, 그 차이점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재건축, 재개발의 일단 전체적인 절차,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많은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분쟁에 대비해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향후에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많은 동영상들을 찍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